네, 김성애 비서관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오늘 아침 오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졌는데, 예, 선관위 직원들이 대놓고 전산 조작을 했다. 이걸 합수본에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드디어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바로 전산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 조작이 아니라 일단 투표율 조작으로만 일단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 그 어찌 보면 꼬리가 머리카락이 보인 셈인 건데요. 이 머리카락 보인 거에서 또 철저히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머리카락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몸통으로 결과 조작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제 이제 합의했지만 이 특검에서 그 선관위 서버 까는 거 이것을 합의하지 않았던 거 예. 이런 것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다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좀 더 예.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와서 뭐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그날 의원총회 할 때 그 특검 합의안을 추인하는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수사권 범위,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대상이 되든 서버가 대상이 되든 예. 이걸 여지를 남겨야 된다고 한 이 장동혁 대표 예측이 맞았네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래 자유한국당 옛날에 자기 총선에서부터 이렇게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또 재검표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게 이제 파악하고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에서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때도 일단 결과부터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이틀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옛날의 선거와 너무나 다를 적에 다시 옛날 것도 이제 파악하고 수사해보자라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이후에 과거를 역추적으로 해서 과거를 파헤쳐보자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법에 관해서도 당일 투표를 이틀간 하고 사전 투표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게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 대표로서 그 올공에 가서 비가 오나 무더위가 오나 계속 가서 지금 그 국민들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마스크 쓰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한 번씩 피켓 홍보도 하지만, 이런 당대표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진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지지로 월등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월등히 1위로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는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신뢰감을 주고 그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장동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주 돋보이는 예. 그런 순위의 랭킹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천지일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여야 전체로 해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1위인데 그 전체 수치는 2위 김민성 등과 이제 오차범위 내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뭐 2.1%, 그래서 2위인 오세훈 후보는 24.4% 해갖고 거의 8% 이상을 앞서고 있고, 여기에 또 약간 이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게 거의 같은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후보를 반드시 꼭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진숙 의원이 얻은 10% 내외의 지지율만 합치면 결국 42% 정도가 장동혁 후보 지지라는데, 저는 요번에 그거 있었고 곧 있으면 이제 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는 탈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탈락으로 가면 결국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이 어딘가는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세훈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이 성격이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연초 조사나 지난 연말 조사나 한동훈 후보는 항상 15% 내외, 15에서 20% 사이의 지지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결코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런 거 보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한마디로 뭐 이념적으로 뭐 중도 확장 뭐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득을 볼 거다. 천만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워낙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장벽이 높아서 결국 오세훈 지지층도 대거 장동혁 대표한테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뭐 과반수 이상으로 훌쩍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뭐 당무 감사도 할 수 있고 각 당협위원회 좀 체크도 해볼 수 있고 이러면 뭐 당직 개편이나 이런 좀 변화가 예상은 되나요? 뭐 아무래도 2기 체제 들어가면서 요번에 지방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또 장동혁 대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당명 개정도 할 것이고,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당무감사에서 미흡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체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어있는 당협이 한 30여 군데 됩니다. 그 비어있는 당협부터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그 성적을 가지고 당무감사에 들어가서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성적이 나쁜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대거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고 또 2기 체제, 1기 체제를 1년 동안 지내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사무총장 이하 다양한 장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1주년 동안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 그 평가 속에서 새로운 체제로 2기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당 개혁에 나서야 되겠다. 특히 당원 중심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는 개혁을 표방한 만큼 그런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당원 당규서부터 모든 당의 체제, 그다음에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거, 그 부분을 시행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스패너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일 안 하는 당협위원장도 잘라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배지를 떼듯이, 아니면 싸우지 않는 의원들 배지 떼듯이 당협위원장들도 당연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 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유럽형 정당제도가 있고 미국형 정당제도가 있는데, 미국형 정당제도는 각 연방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형 정당제도는 이제 원내 정당,
즉 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각 주가 거의 스테이트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이니까 거기에 맡기는 자율성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정당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미국형이고 실제 정당의 모습은 유럽에서 나왔으니까 유럽형을 봐야 되는데 유럽형은 다 하나같이 영국이든 독일이든 다 영국도 보통 영미형이라고 했는데 영국조차도 상당히 일반적인 당원 중심 정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유시민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막 어떤 때는 당원 중심, 지금 기관 당원 중심, 뭐 지금 권리 당원이죠. 기관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어떤 때는 또 원내 정당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해갖고 원내 대표 제도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유시민의 짬뽕 개혁에 의한 지금 현재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어찌됐든 기관당원 중심 또는 책임당원,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 구조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원내는 또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정당 형태를 또 강화해왔고 이 두 가지가 다 강화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 갑자기 그럼 민주당은 기관당원, 권리당원 중심으로 다 당을 200만이 함께 운영을 해나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한 107명, 뭐 110명의 원내 의원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싸움 구조, 대장 없이 한마디로 대장 없이 107명이 그냥 오합지졸이 돼갖고 200만 하고 맞서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곧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항복하고 그냥 민주당 품에서 사이드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가겠다. 이 얘기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이걸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한과 미래라든지 뭐 해당 행위 세력들 일부인데 사실은 자기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금 벌벌 떨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핵심은 지금 당원 중심 개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개혁 그리고 정당 개혁을 가지고 기치를 갖고 가니까 거기 당원들한테 미움받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한꺼번에 몰살 당하겠다 당원들한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실상 재래식 언론 조중동 재래식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을 지른 거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할까라는 속에서 나온 꼼수이기 때문에 전혀 대안도 안 되고 저희 바람직한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0만 원 나와서 당선 취소형이 1심 선고가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선고문, 재판 선고문을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부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에 나경원 후보보다 계속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10건 중에 5건에 대해서는 그 여론조사비 대납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이제 명태균 씨가 분명히 오세훈 후보와 만나서 오세훈 후보의 부탁을 받고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김한정 씨를 통해서 대납을 받았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다만 여론조사 있는 거를 받아봤다. 이런 측면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추정이냐 아니면 실제로 받아본 것 자체가 의뢰냐라는 거를 이제 심각하게는 이제 추정을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때릴 수가 있냐라는 이제 반박 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피의자인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모습은 명태균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일부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재판장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한쪽 피의자 측면만 가지고 피의자의 주장만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만 가지고 무죄를 추정한다. 또는 명태균의 주장만 증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유죄를 추정한다라는 것에서 그 지점이 있는데 재판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중간 지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재판부는 또 이런 그 구도를 좀 암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서울시 전 부시장은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검증하고 예. 김한정이라는 사업가는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암시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거는 명태균의 증언에 의해서 수없이 나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요번에도 다 전부가가 아니라 일부는 충분히 그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명태균의 주장과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서 절반 정도를 부정하고 절반 정도를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실 그 우리 김성애 전 비서관님도 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신데 이 선거하다 보면은 왜 홍길동 후보가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 그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몇 년 전에 붙었을 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초반에는 나경원 의원이 높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결국은 최종 경선은 오세훈 후보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많죠. 특히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이고 이것도 이제 지나온 얘기인데 의심이지만 뭐 사실은 규명이 안 돼 있죠. 그 전에 2012년 전인가요? 2012년 아니죠. 그 2007년 2007년에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으로 있을 적에 이명박 시장이 그래서 막 퇴임했을 때 퇴임하고서 추석 전후로 해갖고 갑자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시장이 탁 튀면서 1위를 합니다.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10% 이상 박근혜 대표가 1위였는데 서울시장 박퇴임하고서 추석 전후로 해갖고 딱 1위로 튀어오릅니다. 그게 리얼미터인데 그때도 이건 뭔가 튄 여론조사다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명박 대세론으로 쭉 밀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 2021년인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과 나경원 대결이 있었을 때 맞습니다. 주호영 이랬을 때 주호영,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3파전인데 이준석이 제일 떨어지고 주호영이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대세론이 있다. 인기는 나경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준석 여론조사 이때 이제 명태균이 좀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일부 썰은 돌고 명태균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은 규명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때도 갑자기 이준석이 1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준석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준석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나경원과 거의 35% 이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그 바람 속에 돌풍 속에서 그냥 나경원 후보가 결국 안 되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선거를 하다 보면은 선거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그 흐름과 상관없이 그 지점에서 아주 튀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여론조사에서 바람이 돌풍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선거 분위기가 확 뒤바뀌는 그런 형태의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또 레거시 언론, 재래식 언론과 결부돼 갖고 예. 그런 장난질이라고 흔히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이거 장난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난질을 장난질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그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0만 원 받아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당선 취소가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억울하다.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죠, 그죠? 명태균 이야기만 저렇게 수용을 하느냐, 억울하다 주장을 하는데 항소심에서 또 다투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은 참 고소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꽃이다. 근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고서 자기 자화자찬과 우쭐함에 겨워서 사실 장동혁 후보가 열심히 커피 한 잔에 자유하면서 오로지 혼자서 2030 세력을 모아서 그들을 엮어서 이제 선거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끊임없이 뭐 어저께 판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동혁 대표는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이제 항의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제 레거시 언론에 가서 강적들인가요? 거기 나가서 장동혁 대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예. 그래서 마주치는 걸 꺼려했다. 갑자기 서울로 다 당대표가 출몰했다. 라는 식으로 출몰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무슨 멧돼지입니까? 출몰을 하게. 그런 아주 당대표를 비하하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비하하면서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장 대표 지지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참 오세훈 시장이 그런 모습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 박근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테러를 당했던 것도 신촌에서 서울시장 지원 유세였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때 커터칼 테러까지 당하면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적이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탄핵을 했습니다. 앞장섰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태원 참사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주범은 실제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저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 그 당시에 유럽 가 있을 적에 유럽 갔다가 중간에 왔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한 번 사과하고서요.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한 번 딱 사과하고 안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저기를 장례식장 추모 저기를 계속 6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조문을 하고 이상민 장관 계속 조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세훈 시장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 자기가 한 잘못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 뒤집었었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때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또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폄하하고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면서. 요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멧돼지 취급하고 출몰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 부딪히려고 노력했다. 이런 망발이나 하고 이런 진짜 어찌 보면은 한동훈은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을 죽이면서 보수를 괴멸시킨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지만 오세훈이야말로 진짜 배은망덕한 정치인의 전형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둘 다 경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김성애 비서관님 말씀 들으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쏙이 후련하다, 정확한 진단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성애 비서관님 모시고 오늘 보도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서부터 이렇게 이영풍 TV에서 불러줘갖고 가끔씩 얼굴을 비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주변은 별로 없지만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